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강의. 오늘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거, 왜 이걸 청동기 시대라는 이름이 붙느냐. 청동기라는 것도 사실은 신석기처럼 이 청동기 시대를 만든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란 시대라는 건 신석기가 만들어낸 시대가 아니다. 신석기 시대의 본질은 농경이라든가 어업 같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산물이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정착.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전하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정착성이 높아지게 된다. 안주성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 그 다음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신석기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청동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돼서 시대가 새로 바뀐 게 아니고, 신석기 시대에서 만들어진 특징, 조직, 효율, 이런 사회 조직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더 고도화되니까 그 결과로 청동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청동기 시대도 생산 도구는 여전히 석기예요. 왜냐하면 청동기는 농구로는 못 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역사는 예외가 너무 많아서 어딘가 죽어라고 찾아보면 죽어라고 찾아보면 농구로 쓰는 게 나올지도 몰라. 진짜 나올지도 모르지 뭐. 어떤 부자가 청동기를 농구로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청동기 기본적으로 농구로 쓰기에는 좀 이렇게 약한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한 이유가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농구로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토질이 단단한 지역은 뭐 당연히 못 씁니다. 이게 물러가지고. 근데 모르겠네. 이집트 같은 데는 그 워낙 모래땅이 그래가지고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나만의 청동낫, 그러네. 진짜 청동낫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역사는 제발 보편성으로 이해해야지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생산기구는 기본적으로 석기다. 그리고 청동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제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좀 특수한 장식품, 이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청동기 시대란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금과 은은 늘 장식품으로 쓰잖아요. 청동기 시대도 뭐 금은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은 시대라는 말은 전혀 안 쓰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장식을 단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시대라는 말은 안 써요. 하지만 만약에 무슨 장식품의 역사, 어떤 보석상의 역사, 뭐 이런 귀금속의 역사, 이런 걸 쓴다면 다이아몬드가 등장했던 시기, 다이아의 시대, 뭐 루비의 시대, 이런 구획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귀금속 장식의 역사니까 그렇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아의 시대, 다이아몬드의 시대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 금운의 시대 이건 안 써. 왜? 그건 어떤 시대성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그 뭐지 좁은 범위니까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라 이런 말을 썼으면 그것이 한 시대의 특징,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과연 청동기 시대라는 게 청동기 시대라고 말할 만한 사회적인 어떤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청동기의 출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는 말을 쓸 때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국가, 특히 도시국가라든가 좀 더 발전한 연맹국가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어디부터 국가냐라고 하면 뭐 우리가 또 몇 개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튼 보편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는 좀 더 농촌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결합하는, 시족들이 결합하는 좀 상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보통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권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정치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전 종교가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제 뭐 권력이 생기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계급도 생기고,
또 이제 대체로 청동기 시대가 좀 번창한 데는 도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문명들, 뭐 수메르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옛날 초창기 이럴 때는 다 도시 국가들이 생기니까 도시가 생기면서 다양한 직업과 전문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이 커지고 군대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면서 청동기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런데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을이라든가 시족이라든가 여러 집단들이 결합해서 상위의 정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상위의 정치 조직이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협력체, 위원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적인 명령권과 행정력, 역할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 초기의 국가 형태라고 해요. 뭐 그것까지 이해를 해. 뭐 그런 게 생기니까 왕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지배계층도 생기고 군대도 생기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신전이라는 게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신화가 나와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는 나중에 단군 신화겠죠. 우리가 맨날 이런 거 논쟁하잖아. 단군 신화가 뭐 창조 설화냐, 뭐 저기 뭐냐 국가 건설 선화냐, 또 뭐지 뭐 민족 설화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이런 거 갖고 참 내가 봐도 참 학자들은 논쟁하기 좋아해.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냐, 뭐 국가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냐,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냐, 창조냐, 막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는 신화라는 건 그런 성격들이 다 섞여 있어요. 창조 설화 속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정통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대체로 그게 모티브가 좀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신화들이라는 건 국가의 형성이라는 걸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상징으로 신전이 왜 나오느냐? 국가와 통치자의 권력이라는 건 실용적 필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정당화하고 어떤 그런 모랄이라든가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룰을 정당화하려다 보면은 좀 더 근본적인 당위가 필요하게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 어떤 설명, 종교가 또 조직화되고 통일돼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화가 탄생하고 국가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신전과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신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신화와 종교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 때 별도로 한번 다룰게요. 이게 너무 좀 논쟁도 되고 잘못 이해하면 복잡한 거라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산물이라는 게 왜 하필 또 그럼 청동기냐? 뭐 그건 잘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건 이제 짐작인데 일단 석기나 나무 용구를 쓸 때 금속이라는 거는 그것이 주는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신비감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명이 짧아서 그랬는지 이 내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속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주조의 편리성이 또 중요한데 금속이라는 걸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할 때 제일 한번 녹아야 되거든요. 녹여서 그리고 틀에 부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인가 때문에 달고나가 그렇게 유행했다는데 달고나 만드는 방식이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았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리는 용융점 맞죠? 이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청동은 어쨌든 구리하고 주석이 합금인데 이게 낮아서 이게 달고나 만들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강철은 왜냐하면 철기는 달고나 방식으로 만드는 걸 무쇠라고 해요. 이거 원래는 물쇠야. 그러니까 쇠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강철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불에 넣었다가 뭐 이랬다가 뚱땅땅 때리는 건데 이 달고나 방식으로 만드는 어떻게 말이 이렇게 되냐. 주저라는 학술적 용어가 있지만 달고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해도 철은 용융점이 되게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리가 800이고 철이 150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는 만들기도 힘들었고 녹여서 달고나도 힘들었는데 달고나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또 약해요. 녹도 빨리 쓰고. 그러니까 물세지. 그래서 사실은 강철이 나와야 철이 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기시대 초창기에는
청동, 구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금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리, 청동이라는 건 구리하고 주석 또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석이 없었고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인데 이게 쇠보다는 엄청 무르지만은 변치 않는다는 정말 찬란한 그 특징이 있죠. 이게 녹이 안 쓰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청동이란 거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청동이 좀 뭔가 이게 하급 금속 같은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청동은 합금이잖아요. 합금. 그런데 이게 구리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석은 정말 지금도 세계적인 희귀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 발달한 곳에서는 주석은 되게 딴 데 사와요. 워낙 산지가 제한되니까. 그러면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지. 왜 청동이 국가의 상징이게? 이게 구리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주석이 합금인데 합금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무지하게 넓거나 아니면 국제 무역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 상업 무역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제 무역을 되게 우습게 보는데 옛날에는 이 국가의 부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 생산력을 따라올 게 없잖아. 뭐 산업이 있는 나라하고 그냥 농업 어업만 하는 나라하고는 뭐 너무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잖아. 근데 옛날에 지금 같은 산업이 없을 때는 무역이라는 것이 역시 이걸 부가가치라고 했나? 이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무역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국민들에게 부와 뭐 이런 거 분배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흔히 말하는 도시도 만들고 뭐 피라미드도 세우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뭐 당연히 사회복지라든가 그때도 산업은 있죠. 수공업 산업 발달에도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메르 문명이 생길 때부터 도시 국가의 왕한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역로를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와 군대가 필요하고 관리한다는 건 되게 국립호텔. 음, 수메르 시대에 벌써 요즘 말로 5성급 호텔 지어가지고 대상들은 거기서 이제 무료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걔들이 자기 돈 내고 먹고 자고 이런 무역이 안 된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메르 때부터 그런 국립 호텔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게이 어떻게 보면 교역을 하고 또는 영토를 넓히고 등등등 하는 그러니까 청동기가 있다는 뭐야? 그 나라가 그 국가의 기능을 잘 하거나 크게 하고 있다는 그냥 상징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청동기 시대 때 그 정이라고 있잖아요. 정. 세발솥. 되게 아시죠? 우리가 한자로 쓰는 세발솥 정자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약간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왜냐면 정이라는 것이 저게 제사도구예요. 그래서 청동 시대가 되면 이제 부도 늘고 국가도 늘고 신전이 중요해지니까 제기가 막 발달하게 되는데 어, 저거 나올 때쯤 되면은 제기 종류가 뭐 수천 개가 됐대. 엄청 많아. 이게 자꾸 의뢰는 의뢰를 낳고 의뢰는 의뢰를 낳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면 가장 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기본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죽여서 썰어서 국을 삶아야 되는데 이 정이라는 게 이제 고기를 썰어서 물에 넣고 삶는 이제 요즘 하려면 이제 밥솥이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 고기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제사 의례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의 가장 기본인 동시에 희생 제물을 넣어서 삶으니까 가장 큰 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에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춘추 시대 때 저기 제나라 환공이 그랬던가 어디 딱 가서 여기 정의 크기가 얼마나 되니라고 물어봤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먹어야겠는데 이 나라 정이 도대체 몇 센치짜리냐 이거를 가지고 그 국력의 크기를 가늠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청동의 재료가 귀하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청동기 중에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요만한 것도 있고 큰 게 60cm 굉장히 큰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건데 1m 되는 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게 내가 학부 때 오래됐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캐는 거, 운반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쳐 보니까 10,000명이 넘는 노동력이 필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책도 없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청동이란 정이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국가와 국가 종교라는 청동기 시대의 상징인 동시에 국력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정이 얼마나 크냐, 이게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기준이었다. 이게 다 말이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개를 녹화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